국민들은 알고 있어. 김건희가 지은 죄를 기소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될 순 없어.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한다.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촛불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잘 가라 2023, 꺼져라 윤김한.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이제 2023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2023년에. 네. 네, 지난 한 해 방송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네. 좀 어떠셨습니까? 뭐 일단 제가 유튜브 방송을 좀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애처로운 눈초리로 쳐다보십니까? 제 본업이 아닌데 이게 학자는 보통 책 쓰고 네. 또 뭐 강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본업을 잘 못하고 이렇게 자꾸 유튜브에 많이 나와가지고 좀 힘든 한 해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저희 싸대기가 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까 지금? 그 중에 이제 싸대기는 좀 편한 방송이랄까? 편한 방송. 하고 싶은 네. 얘기를 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다른 데서는 좀 그러기가 어렵습니까? 주제가 좀 한정돼 있죠. 그렇군요. 네, 싸대기는 주제가 좀 넓어가지고 네. 그런 점에서는 좀 좋았고요. 네. 또 좋은 점은 또 하나 있는 게 윤석열 욕을 이제 계속 할 수 있어서. 선생님의 그 감정을 좀 해소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화가 났을 때 네. 혼자서 욕하는 건 별 효과가 없어요. 벽을 보고 하는 것도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네. 효과가 적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누가 있든 시청자가 있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욕을 했을 때 감정 해소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 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에서도 굉장히 해소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같이 욕하시면서. 네. 대체로 지금 많은 분들이 김재현 선생님 방송을 보면 시원하다고 해. 속이 더 후련하다. 눈치 안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유튜브를 많이 하시게 된 것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하는 짓거리 보고 너무 답답해하시고 좀 속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에 네. 유튜버들도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제 지난 윤석열 2023년 행보 네. 최악 세 가지만 뽑는다 그러면 혹시 어떤 게 있겠는지? 너무 많아서 참 고르기 힘든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굳이 세 가지를 뽑는다면 네네. 우선 이태원 참사 당시의 행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너무나 국민들한테 큰 충격과 네네. 분노를 유발했던 모습이었죠. 사실 이태원 참사 당시의 윤석열 정권의 모습은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참사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참사 이후에 보여준 모습들, 끊임없는 책임 회피, 국민에 대한 정가, 그리고 뭐 미신적 행동, 네네. 뭐 사람들 이름도 없는 네네네. 거기 텅 빈 곳에
화합만 덜렁 있는 곳에 5일간 가서 네. 이게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천공이 시시되면 그런 설이 파다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은 본질이 이게 반국민적 정치를 하는 집단, 예.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고 봅니다. 저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보는데요. 예. 우리 한국이 그래도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국가로서 어느 정도 자존감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네. 한국 군인들이 일장기 우길기에 격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야 한국이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구나 드디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주는 충격 예. 그리고 그것이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정말 최악의 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든 것은 최악의 행동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마지막은 최근에 있었던 엑스포 유치에서의 참패입니다. 29표. 그러니까 윤석열이 세계의 변화, 아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무너져가는 미국 제국주의의 맹신, 냉목적으로 추종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잘 지내야 될 나라들이 있어요. 사실 뭐 딴 거 다 떠나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예. 실리를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라도 잘 지내야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브릭스 네. 뭐 이런 소위 이제 남쪽 진영에 속하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 네. 아시아, 아프리카 뭐 이런 데 다 그렇죠. 예. 이런 데랑 잘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글로벌 사우스 뭐 그렇게 네, 글로벌 표현하세요. 사우스 맞습니다. 네. 남쪽이라는 나라 표현이 더 좋네요. 예. 근데 하여튼 윤석열은 그 나라들을 배척하잖아요. 네. 지금 뭐 러시아, 중국을 배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편 들면서 또 중동하고 척을 지고요. 네. 지금 뭐 홍해에다가 한국 군함을 보낸다는 얘기까지 지금 있거든요. 왜 보냅니까? 예멘이 홍해를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티 반군들이. 예. 그거 막으로? 그래서 미국이 다국적 맞습니다. 함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다 도망갔어요. 어허. 영국 빼고. 네. 우리 안 할래 하고. 어허. 또 윤석열이 생각 없이 또 거기에 덜렁덜렁 군함 보낸다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나라들도 적으로 돌릴 수 있고 우리도 그쪽에서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막힐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막히면 난리 난다는데요. 네. 거기 뺑 돌아가야 된다는데. 전 세계 컨테이너 수송의 30%가 그걸 예.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막히면 한국도 글로 수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당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러겠네요. 이러한 어떤 자해 외교, 우리 한국이 앞으로 잘 지내야 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나라들을 적으로 돌리고 예. 뭐잘 지내면 손해 보는 나라들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 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엑스포 참패로 상징되고 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20표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29표라는 게 참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 북한 그 제재해 보려고 화성포 18형. 18형 관련해서 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10개국. 극히 한 게 10개국 예. 기껏 모은 게 네. 10개국과 29표 이거는 좀 이제 쪼그라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 때만 해도 40개국 정도가 그래도 예. 미국 제재 요구에 받아들여서 40몇 개국이 제재에 동참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뒤에 점점 줄어들더니 이스라엘 휴전안이 네. 나왔을 때 10표로 줄었어요. 네, 열 몇 표였죠 그때. 10표 좀 넘게 받았을 네네. 거예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번에 네. 또 10개국밖에 못 모았어요. 그 미국이 이제 힘이 미치는 나라가 10개국 정도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미국은 추락하고 있는데 패권이 예. 여기에 줄 서가지고 만세 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참 예. 암담한 상황이죠. 네, 이 세 가지 꼽아주신 게 이태원 참사, 한미일 군사동맹 그리고 엑스포 29표, 엑스표가 나오네요. 네, 엑스표. 네, 이렇게 되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방송을 위해서 이제 쭉 지나오는데 국회 앞을 지나왔거든요. 네. 오체투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태원 참사 가족분들이 네. 그 얼마 전에 사진 한번 돌았지 않습니까? 눈 내리는 날 오체투지 하시는 네. 그 사진이 많이 돌았는데 가슴이 아팠는데 저는 오늘도 하고 있는지 계신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진상을 규명하자는 건데 네. 진상도 규명이 안 되고요. 완전히 좀 묻어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한동훈 얘기와도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이놈들이 그 참사 희생자분들
계좌를 뒤졌지 않습니까? 마약 검사했죠. 마약한 거 아니냐. 계좌를 뒤지고. 시신들 검사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계좌도 뒤지고 시신도 뒤지고. 와. 마약과의 전쟁에 이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네네. 야 정말 그 일어난 사태에서부터 그 뒤에 보인 행태까지 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이 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지율은 이제 뭐 30% 초반대로 떨어져가지고 네. 올라가지를 않고요. 네. 탄핵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네. 네. 그래서 뭐 결국 이제 뭐 한동훈 심폐소생술. 네. 네. 그다음에 뭐 미국 입장에서 이제 3당들 어떻게 야합하는 그런 신당과 네. 국힘당의 야합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는 뭐 뭔가 그런 보수대연합. 네, 생명 연장의 꿈 이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의 심리 상태는 어떨지. 윤석열은 세 가지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북의 핵무기에 대한 불안. 이거는 원래부터 계속 있었죠. 네. 윤석열이 말로는 북을 우습게 대하고 막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떠들었지만 네네네. 북의 핵무기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게 확인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리해서라도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설치다가 딱 1년 전에 그 무인기 왔다가 가고 딱 그때 그랬죠. 형님들한테 조인트 까이고 그렇지, 까였죠. 안 된다고. 안돼 뭐 이렇게 네. 해서 혼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쪽에서 그 이후에 자제했느냐. 미국이 이제 우리가 해구산을 제공해 줄 테니까 네네. 안심해. 그래서 뭐 잠수함도 들여오고 윤석열 데리고 와서 그 전망경도 보여주고 막 그랬잖아요. 예, 윤석열은 안 보고 김건희가 봤죠. 네, 김건희가 뭐 이제 김건희가 보면 되는 거죠. 네, 김건희 대통령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윤석열을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전략 자산을 전개한 측면도 있어요. 예. 한국에 전략 자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많아. 네. 걱정하지 마. 뭐 봐봐, 우리가 이렇게 다 지원해주고 있어. 그치. 이게 얼마나 북을 압박하고 협박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 윤석열을 안심시키는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나 힘 아직 안 죽었다 내가. 봐, 이거 괜찮아.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어. 예. 근데 또 화성포 18형 또 쐈어요. 이번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죠. 예. 또 게다가 딱 그 저 미주리 네. 잠수함 들어온 딱 그 위치만큼 500km 딱 쐈으니까. 단거리도 쐈고 그다음에 이제 화성포도 쐈고. 화성포도 쐈고. 윤석열이 불안할 거예요 이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안은 사라지기 힘든 불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하나가 윤석열의 불안이고 예. 두 번째 불안은 탄핵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있죠. 자기 입으로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의식한- 하십시오. 예, 하라고 하십시오. 그렇죠. 의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탄핵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실질적으로 조중동도 나를 버릴지 모른다. 네. 지금쯤이면 약간 감을 잡아야 되거든요. 아, 사실 사설들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아무리 돌머리라도 이제 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느낌이 좀 올 거예요. 아. 이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이 다 나를 이제 버리려고 하나? 아하. 팽당하는가? 형님들도 옛날 같지 않네. 네. 국제 무대 가도 안 만나주시고 이런 불안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탄핵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아하. 이런 이제 불안이 하나 있을 거고 예. 마지막 불안은 김건희한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도 있겠죠. 뭐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사냥 네. 그 집계 노릇을 토리만도 못 하잖아요. 지금 한혜지 씨 김건희 입장에서 네. 아니 뭐 특검도 못 맞고. 특검도 못 맞고 네. 어머니 구속도 못 맞고 네네. 고속도로 휘게 했는데 그것도 하다마다 지금 흐지부지 되는 중이고 무조건 밀어붙였어야지 말이야. 네, 그거를. 해서 지금 그거 말고도 쉴 게 많은데 네. 그죠? 이제 이거 시작인데 네.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엄청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서 넌 밥 먹지 마 이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이거 마누라가 날 차버리는 거 아니야? 이혼당하는 거 아니야? 야.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영국 갔을 때도 김건희가 없었을 때 네네. 그 입구를 못 찾고 막 헤매는 모습을 보일 거 아니에요. 자문인가든가요? 네. 네. 아, 어디지? 순간적으로. 네. 뭐 그런 것이 세 번째 불안이다. 예. 이 세 가지 불안이 겹쳐져서 상당히 불안해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이 문제는 이겁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심각하게 불안해졌을 때 네네. 자기를 돌아보거나 뭐 반성을 하거나 네. 좀 얌전해지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날뛰어요. 더 나쁜 짓을 하면서 더 미쳐 날뛰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멧돼지군요. 네, 멧돼지죠. 예. 짐승들도 불안하면 막 발광을 하잖아요.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이유가 이
미쳐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네. 불안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미쳤어. 쥐가 미쳤으니까 네, 도망가야지 왜 고양이를 물어요. 빌든가. 네. 물어요, 막 덤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이렇게 불안했을 때 윤석열이 사고를 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네.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고. 네, 사고라고 하면 결국 이제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 내보냈고 교수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전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나 이제 전격적인 공안 탄압. 공안 정치를 네네. 가져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군요. 아, 그 재미난 거는 불안의 그 두 가지가 핵이네요, 둘 다. 네. 북핵, 탄핵. 네. 그다음에 이제 버림. 네. 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불안한 거군요. 예, 지금 이번 주 오늘 이 순간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동훈입니다. 네.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이 수락을 이제 일단은 국힘당에서 먼저 이거를 임명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젊음과 새로움 이걸로 운동권 적폐 정치를 종식시킨다. 네. 그다음에 당정 간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 민생 정치. 그러면서 이제 보수층만이 아니라 청년층, 중도층.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네. 야, 이거 뭐 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한동훈이 많이 젊어요. 뭐 네. 그래봐야 40대아니에요? 사실 후반이죠. 후반이죠. 9학번이니까 지금 몇 살인가? 50살인가? 이럴 때 이 나이 때는요 음. 중년이라는 겁니다. 중년이. 중년. 네. 젊은이가 아니에요. 젊은이는 아무리 많이 쳐줘야 네. 39까지입니다. 39까지. 예, 이제 그래서 보통 청년 단체는 39에 나가야 돼요. 아, 그러네. 네. 네네. 뭐 40 넘어서 나 청년이야 그러면 안 쳐주죠. 물론 이제 수명이 연장돼서 네. 조금 늘리자는 논의도 있어요. 아. 49살까지 청년을 쳐주세요. 예. 이런 아직까지 쳐주세요.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40대 중후반 넘어가면 40대부터 중년이라 그러죠. 예. 중후한 나이. 그러니까 젊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야. 얼굴만 젊다고 젊은 게 아니잖아요. 예. 마음이 젊어야 되잖아요. 뭐 노래가 막 떠오르네요. 근데 한동훈은 마음이 젊은 사람은 아니죠. 아주 노회한 사람이고 사갈 때를 사가 있는 사람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사람이죠. 윤석열 아바타인데요. 네, 뭐가 네. 새롭습니까? 어허. 뭐 윤석열이 이렇게 실수로 갈비 부러져서 이렇게 나와서 탄생한 사람 같은 느낌. 아메바 윤석열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 덩어리 네. 같은 사람. 거의 똑같잖아요. 네.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죠. 아, 근데 이번에 그 기자회견하는 것도 보니까 네. 약간 그 고개 돌림이랄지 이런 것들도 약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뭐 이게 윤석열 계속 이랬지 않습니까? 네. 도리도리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나와서 약간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자꾸 고개가. 네, 한동훈도 겁 많은 사람이니까. 아,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 새롭지 않다. 예, 새롭지 않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뒤에 한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기대하는 게 담겨 있는 말 같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과 보수층뿐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한동훈은 이 두 가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아하. 국진당 당원과 보수층을 먹어라. 아. 너는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다. 제가 이제 계속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 네네. 한동훈의 목표, 한동훈이 집토끼. 할 역할은 집토끼 지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라 이런 얘기고.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거기에 추가해서 청년층, 중도층 같은 쪽으로 좀 확산을 시켜라. 예. 표를 더 끌어와라. 네네. 이런 얘기거든요. 어허.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뻥을 거죠. 치는 건데. 뻥을 친 거다. 이게 한동훈이 네. 청년층하고 중도층한테 인기가 없어요. 네. 아주 싫어합니다 한동훈을. 아,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싫어한다는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예. 청년들 입장에서 한동훈은 딱 이미지가 그겁니다. 윤석열의 아바타, 아. 윤석열의 사냥개, 네. 윤석열을 맹조하는 꼭두각시예요. 어허. 이준석은 네. 뭐 안티페미 전사 뭐 이런 이미지라도 있죠. 예를 들어 젊은 남성들한테. 네네네. 근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이준석은 그나마 지가 어쨌든 간에 지 능력으로 당대표가 됐던 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한동훈은 맨날 윤석열 따까리만 하던 네, 사람이고 김건희랑 카톡이나 주고받던 사이인데 가톡 집사. 네, 카톡 집사인데 청년들이 한동훈 하면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을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없군요. 그러니까 네네. 청년층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동훈. 야. 저 파랗고 나왔다고 깔짝깔짝 잘난 체 나오고 싫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네. 중도층은 더 싫어해요. 어허. 중도층 왜 싫어하냐면 예. 한동훈이가 유일하게 잘한다라는 건 뭐 유일하게 했던 건 그거잖아요. 깐족대는 거, 네. 개싸움하는 거, 촉새같이 구는 거. 네.
근데 중도층 사람들이 그런 거 얼마나 싫어합니까?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포용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고 이런 사람을 좀 중도층은 좋아하지. 예. 이렇게 자기 편만 싸고 돌면서 상대방은 뭐 운동권 적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하면서 네, 네. 날뛰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중도층은 오히려 안 좋아. 안 좋아하죠. 그래서 중도층도 한동훈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전반적으로 그 극보수 세력 말고는 예.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사실 지금 윤석열이 31%, 뭐 한 33% 이런데요.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동훈은. 그거나 먹든가 네, 그거 아니면, 정도. 예, 그 이하를 먹든가 하겠죠. 40 이상 못 넘어갈 것 같은데 그죠? 나이 든 사람들도 되게 싫어합니다. 한동훈. 아. 가볍고 철삭된다고. 아 가볍고 출석. 예, 그래서 한동훈이가 확장성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제 그자말로 희망사항일 뿐이지. 한동훈이 확장하는 건 고사하고 집토끼나 잘 지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얘네들도 이거는 좀 너무 바라는 거 아닙니까? 대략 뭐 이제 기대 안 하고 네, 그냥 앞에 한번 말에 해본 얘기군요. 앞에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한번 그냥, 해본 얘기네. 우리 당원하고 네. 보수층이나 지켜라. 그거나 잘 먹고 떨어져라. 네. 뭐 사실 이제 저희가 뭐 계속 이제 큰 손, 빅 피처.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그 정도 중도층이나 확장성은 사실 이제 이준석이나 이낙연, 그렇죠. 정태섭으로 사실 먹으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집도끼나 지켜. 그렇죠. 넌 그거나 잘해. 그러니까는 이제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당정 간의 진솔하고 활발한 소통 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활발한 명령, 네. 활발한 직통 체계, 활발한 카톡 체계. 활발한 카톡 체계 좋네요. 네. 윤석열이 카톡 날리거나 김건희가 날리면 바로바로 받아들이는. 뭐 이제 앞으로 그 대표 회의 하다가도 카톡 날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닥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이러면서.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때 그 저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님이 밝히셨던 그 녹취록 네. 거기 보면은 한동훈이 한동훈이?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만 좀 편집해서 내보내고 싶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죠. 한동훈이? 자기 부하처럼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게 한동훈이가 나온 이유가 형수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김건희 지키려고 나온 거 아니냐. 그 중요한 임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카톡 집사의 등장, 그렇죠. 전면 등장. 네. 그리고 이 뭐 소통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네. 그냥 하나잖아요. 아메바가처럼 붙어 있는데 뭘 소통을 해요. 네. 활발하게 뭐 이미 한 몸이다. 이미 한 몸인데 네. 이 뭐 윤석열의 생각이고 한동훈의 생각이고 네. 뭐 그럴 텐데. 근데 한동훈은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동등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얘기고 네. 딱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 만나면 그러니까요. 저는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겠죠. 앞에서 그러겠습니까? 동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김건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네네. 진짜로 동등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동등하다고. 네. 동등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보면은 다 자기 상황을 잘 알긴 알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동등하다 그러고 네.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맹종하지 않는다 그러고 맞아요. 맹종 거 그렇죠. 예, 뭐 딱히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속 얘기를 막 꺼내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동등하지 않다는 걸 이제 드러내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이 취임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개딸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조건만사가 뛰어날 뿐이지. 예. 자기를 공격하나 치면 거기에 대해서 말재주를 펴가지고 네. 막 그 물고 늘어지는 걸 잘할 뿐이지 창의적인 사고를 잘한 사람, 논리적인 사고를 잘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도 보면 되게 수준이 낮아요. 아, 예를 들면 한국에서 특권 세력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지금 당장은 검찰 세력이요. 검찰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검찰만한 특권 세력이 있습니까? 네. 또 한국의 이제 기득권층, 소위 특권 세력하면 예. 뭐 부자들, 재벌들, 언론들. 언론 이런 사람들이 네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판검사들. 한국의 적폐 세력, 기득권 세력을 보통 특권 세력이라고 부르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걸 공격하죠. 특권 네. 세력을. 근데 여기 앞에다 하나만 붙인 거예요. 운동권. 운동권 특권 세력. 그러니까 새롭게 뭐 개념을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많이 쓰이던 개념, 자기들이 공격당하던 개념 앞에 형용사만 바꾼 거잖아요. 네, 운동권으로. 이게 성립이 됩니까?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는 게. 운동권이 특권을 누려본 적 있나요? 민주당이 다 운동권도 아니고요. 네네. 네.
뭐 저도 옛날에 운동권이었는데 네. 특권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예. 매우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특권을 잃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창의적이지 못하니까 특권 세력 앞에다 그냥 운동권 갖다 붙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주의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우리는 검찰 전체주의가 떠올라요. 예. 근데 윤석열이가 이미 썼어요.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를 만들었죠. 신조를 만들어냈죠.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신조. 네, 있을 수 없는. 한동훈이는 그걸 또 베껴와요. 아하. 전체주의를 베껴서 앞에서 개딸 전체주의. 네. 또, 야. 듣도 보도 못한 전체주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생각을 좀 하면 좀 자기가 윤석열하고 다르다는. 네네. 윤석열보다는 그래도 머리가 좋다. 음. 이런 걸 보여주고 싶으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썼던 거에서 공산 대신 개딸만 집어넣으면 이게 한동훈 특기거든요. 상대방 말을 잡아서 약간씩 비트는. 비틀어서 이제 예, 물고 늘어지는. 근데 공격할 때도 비슷하게 상대방의 쓰는 언어에다가 살짝 자기 거를 갖다 집어넣는. 이런 식의 치사한 짓을 한다. 맞아요, 맞아요. 논점은 회피하면서 말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런 걸 잘해요. 근데 잘한다기보다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네네. 아주 수준 낮은 짓이죠. 네. 뭐 내가 열심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국에는 뭐 어떤 게 문제다 그러면 예. 딱 그거를 가져가서 그 말을 쓰는데 네네네. 거기 하나 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조건반사적으로 이걸 할 줄 아는 놈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어쨌든 한동훈이 한 말은 결국 그거예요. 이런 이 얘기의 기조는 민주당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네.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한동훈이가 등장한 이상 인간 백정 노릇을 충실할 것이다. 인간 백정. 아하.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잘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인간 사냥 아하. 그리고 싸움질 네. 이거 말고는 잘하는 게 없거든요. 쥐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뭐, 네. 뭐 대구에서, 뭐 부산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이놈 싸워야 돼요. 이제 싸우는 것밖에 투견이군요, 투견. 투견. 그것도 이제 잘 싸우지 못하고 치졸하게 싸우는 놈인데 어쨌든 그것을 하라고 지금 시켰기 때문에 한동훈은 민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네네. 이것은 곧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윤석열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예, 예. 인기가 떨어져서 네네.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테니까 아하. 한동훈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해라.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격렬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럼 이러면 더더군다나 이 뭐 중도층을 잡긴 더 어렵겠는데 선생님. 그렇죠. 제가 예. 그 얘기예요. 완전 정치를 드러내는 거네요.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하. 확장성이라는 것을 뭐 기대하면 안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한동훈은. 중도층이라고 그러면 좀 민주당이랑도 그렇죠. 뭐 하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뭐 그런 사법 네. 리스크는 있지만 대화하겠다. 만나보겠다, 그렇죠.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만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랑? 안 만나겠죠. 아, 만날 수는 똑같네요. 만날 수는 윤석열이랑. 있겠지만 앞에서도 말꼬리 잡다 혼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또 말을 굉장히 잘하고 네. 토론이나 논쟁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한동훈의 그 수준 낮은 도발에 네. 잘 안 걸려들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면 깨질 거거든요. 한동훈이. 네, 그럼 이제 그런 거 싫어하겠죠. 둘이 토론하는 거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전 이준석하고 싸우는 거 보고 싶습니다. 한동훈이랑 이준석이. 근데 한동훈이랑 이준석 약간 쟤네들이 좀 띄우는 거 같지 않습니까? 뭐 젊은 세력 네, 뭐 띄우고 이런 있죠. 식으로 해가지고. 띄우고 있죠. 네. 네. 오늘 지금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이 오늘 탈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고는 했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내일이 특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얘네들이 뭔가 만나가지고 뭔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제 이걸 둘이 이를 합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타이밍만 보는 건데 네, 네. 그게 오늘은 아닐까? 오늘. 아니면 이게 이제 특검 뒤로 또 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오늘 합치려면 이준석한테 뭘 줘야죠. 그렇죠. 명분을 줘야죠. 네네. 명분 없이 들어가면 이준석은 정치적으로 끝나거든요. 완전히 이제 예. 당내에서는 기반을 상실하죠. 네네. 그래서 명분 없이는 남을 수가 명분이. 없어요. 네. 뭔가 합의를 줘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 뭔가. 그걸 줘야 되는 건데. 네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얘기해왔던 네네. 빅픽처가 맞다면 큰 그림이 네네. 있다면 이준석은 탈당 쪽으로 가야죠. 탈당지로 가야 됩니다. 예, 남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제3지대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확장을 해야 되니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게 좀 맞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만주불판 독립운동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만주불판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자기들이 잇겠다고 지가 한동훈이가. 잘못 얘기했겠죠. 만주불판에서의 네. 독립운동가를 때려잡던 네. 그 사람의 뜻을 이어받겠다 아니에요? 참 진짜 참 황당합니다. 황당하네. 진짜.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독립군, 야, 씨, 넌 진짜 휘발 영수증이나 좀 밝히고, 네 카톡 비번이나 좀 까고, 네. 검찰 특활비나 얘기하고 이러라고,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이제 화제가 되는 것은 이제 손가락 이겁니다. 아, 네. 아유, 그게 보통 그 네.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코미디언들이 보통 나와서 웃기려고 그런 짓 많이 네.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따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단어에 어떤 앞뒤에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는 식으로, 아, 네, 뭐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네. 두 번 이렇게 거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꽃게 아, 가지가지하네요. 꽃게다, 진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깐족 꽃게가 되려나? 네.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선민후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선민후사? 백성을 먼저 챙기겠다 이거죠. 네, 익숙하지 않은 예. 그 밤에 많이 찾아봤겠지. 좋은 단어. 어떤 단어를 네. 쓰면 멋있을까? 예. 뭐 원서를 또 들고 나갈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거 찾아냈겠죠. 그 중에 찾아낸 거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당 후사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당을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걸 뒤로 밀어라.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얘기인데 예. 자기는 이제 당이 아니라 네, 백성을 먼저. 백성을 먼저 생각하겠다. 이렇게 말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한동훈 특기라니까요. 있는 말에 하나 바꾸기. 네, 하나 삼당후사에서 민자로 싹 바꾸기. 근데 이거 잘 못 만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잘 못 만들었죠. 잘 언뜻 들어오지가 않고. 예. 네네. 아니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네. 오히려 얘는 선민 의식이 더 큰 것 같은데요. 선민의식 크죠. 네. 선민 의식이라고 했으면 더 훨씬 기회 받았을 텐데. 예, 선민주의를 신철하겠다 뭐. 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깔끔하게. 그러면서 이제 이놈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불출마를 마치 그러니까 이제 이 선민 후사의 실천인 것처럼 네. 자기가 어.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불출마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쁜 놈이란 걸 이제 공인한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실제로 좋은 사람이 출마해야죠. 아,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이면 네. 당당하게 출마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근데 출마 안 했잖아요, 이놈이. 예.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놈은 나가면 안 돼요. 뭐 이제 국회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게 선민 후사에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거군요. 뭐 이제 자기 고백이다. 뭐 일종의 무의식적 자기 고백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한 것은 두 가지 정도 이제 예.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네네. 인요한 혁신이랑 같은 맥락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인요한이 계속 뭐 불출마. 불출마 예, 얘기를 했죠. 하면서 중진 불출마. 나가라, 네네. 이제 꺼져라 이런 걸 했는데 한동훈이 그걸 하면서 봐라 나 같은 거물도 네. 불출마. 근데 거물이라 할 수 없는 게요. 보통 불출마 선언하면 사람들이 충격받는 거는 네. 4선 의원, 그렇죠, 5선 의원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나오기만 하면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네, 있는 사람이 네. 불출마하면 이야 욕심 많이 내려놨네. 그렇죠. 저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놨다. 그렇게 특권을 보는 내려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한 번도 얘는 당선이 된 적이 없는 네. 정치권에 발을 들인 적이 없는 얘가 불출마하겠다면 정치를 시작 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불출마 네. 기득권 내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잡아본 적도 없는 놈이. 네네.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그러면서 나 같은 윤석열의 첫째 가는 부하가 네. 이렇게 황태자로서 내가 용액관인데 내가 안 나왔는데 니들도 다 하지 마. 너희들 다 이렇게 이번에 불출마해. 당내 정리하려고 하는. 험지 출마해. 네네. 이런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비대위원장이니까 이제 그런 압박을 하기가 좋겠죠.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한동훈이 겁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지만 네. 이렇게 겁이 많은 줄은 또 몰랐습니다. 이번에 이걸 출마해서 떨어질까봐. 네, 겁내는 거예요, 이 새끼.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지역구 출마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떨어질까봐. 원희룡만 못하네. 네, 못하는 거죠. 원희룡은 걔는 약간 과대망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항에 가겠다고. 나가면 될 줄 아는 놈이고 한동훈이는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자신감은 없어요. 네. 윗사람이 이렇게 발탁하고 끌어줘서 여태까지 올라왔지 자기 힘으로 올라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이겨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싸우기 뭘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런 거. 그러니까 지역구 출마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 네네. 근데 비례로 그럼 나가면 되지 않냐. 근데 비례는 좀 쪽팔린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게 두려우면서도 또 폼을 잡고 싶다. 네, 이게 또 폼 잡고 싶죠. 진짜. 아유. 인정받고 싶고 아유, 그런데 미치겠네, 진짜. 막. 비례로 되면 사람들이 바라지기 예. 지역구에 나가서 질 것 네, 같으니까 네, 네. 겁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비례로 나갔다. 네. 비례가 무슨 국회의원이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폼은 또.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싫은 거구나. 그것도 싫으니까 그냥 아예 안 나갈래. 한동훈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많이 무서워할 것 같아요. 대중연설 일단 무서워할 것 같고요. 아하. 대중연설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네. 못하죠 당연히. 지금 하는 말들 보세요. 그냥 네. 계속 운동권 전체주의니 뭐니 개딸 전체주의니 이런 거나 할 텐데 이게 연설을 잘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레파토리도 한정돼 있고 그러네. 그럼 즉석에서 하는 연설은 전혀 못하겠네요. 잘못한다고 봐야죠. 대본이 있는 거라도 그냥 네. 낭독하면 모를까. 대본도 거의 다 이제 민주당 까는 내용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하. 토론회 상당히 무서워할 겁니다. 야, 이재명 대표랑 토론하는 거 두렵겠네요. 두려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네. 외우기식 공부만 한 사람이고요. 아하. 입시 중심에 아. 그리고 철저하게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했지 자기의 주견을 가지고 주장하고 토론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토론회 같은 거 되게 무서워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출마하면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방송 토론회 같은 거. 네. 거기서 쪽당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한동훈이가 또 이 관종인데 약간 뭐 거기서 윤석열 같은 꼴을 당한다 만약에 네, 이재명 같은 사람을 만나서 뭐 물어봤는데 실제로 모른다. 지난 대선 때 그랬죠. 네. 그래서 막 땀 찔찔 흘리고 그러면 한동훈은 거기서 땀 찔찔 흘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겁이 둘 다 많은데 네네. 반응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이 겁을 먹는 순간 윤석열은 네. 그냥 당황하면서 웃거나 맞아요. 웃거나 허허거리거나.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렇게 그랬죠. 이렇게 해서 막 네네. 찌그러져요. 네. 찌그러지거나 얼음돼요. 어허. 옛날에 방송할 때 프롬프트가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얼음됐잖아요. 네, 계속 서 있었죠. 그 순간 제가 노래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대본을 달라. 네. 그렇게 위축되는 쪽이거든요. 위축되는 쪽이고. 한동훈은 겁이 나는 순간 네. 짖어요. 막 미친 듯이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겁에 대한 반응이 다르구나. 통제를 못하면서 짖어버려요. 아, 짖어버려. 이 토론회에서 진등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생길 수 있다고? 짖어버리는 경우가. 아, 짖어버릴 수가 있다. 상대방이 이렇게 했는데 열려버리면 그 순간 막 짖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네네. 흥분해서. 이게 청문회 때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네네. 토론회에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 완전히 이제 네. 예, 구겨지잖아요. 이미지가. 그러겠네요. 또 짖기만 하겠어요?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갑자기 막 카메라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할 것이다. 기피할 것이다. 토론회도.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자회견할 때 그 기자들 정해놓고 했다면서요. 정해놨다는 거예요. 네 명만 딱 하라고. 딱저 제안하고 몇 가지 이상 안 받는 거로. 이제까지는 지가 이제 뭐 검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요. 이제 정치인인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론에 나가보세요.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치고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순발력 이런 것도 많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짓는 것만 잘하는 조건반사적으로. 드러나겠군요, 이제 모든 게. 그래서 상당히 무서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예 이제 아우 무서워 겁나 그냥 안 할래 네네. 이런 쪽으로 정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상황 봐서 나중에 뭐 엄청 총선에서 좋은 결과 나왔다. 예, 예. 그럼 나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네. 부출마해서 그걸 가지고 뭐 대권이나 도전하든가 네. 형님 믿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한 것 같다. 예, 그렇군요. 예, 불안한 심리의 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양 노래 부르던 서결이 어디 갔어? 마양 노래 부르던 동훈이 어디 갔어? 서결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서결이 어디 갔어? 동훈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동훈이 어디 갔어?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철면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 거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마약 검사한 너 서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계좌 탈탈 턴 동훈이, 서결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서결이 어디 갔어? 동훈이 똘마니 처남이 마약했는데 동훈이 어디 갔어?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철면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어?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
마약이라도 문고요. 서결이 처남은 땅에 미쳐서 불법 저지르고 동훈이 처남은 동료 검사들 성폭행하고 똘마니 처남은 친구들이랑 마약하는데 검사 처남들 대단하구나. 검찰공화국 남한텐 공정상식 지들은 무법천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이 철면피들아. 서결이 말 좀 해봐. 동훈아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거요. 마약 노래 부르던 서결이 어디 갔어. 마약 노래 부르며 연예인 잡아들이던 동훈이 어디 갔어. 서결이 말 좀 해봐. 어? 말해봐. 동훈이 말 좀 해봐. 아니 왜 말을 못해. 뭐 입에 뭐 마약이라도 문거요. 김건희 지키기에 급급한가? 기다려. 싹 다 감옥 갈 텐게. 한 방에 그냥 보내버려야지. 네, 마약 노래 부르다가 네. 결국 또 배우 안타까운 한 사건이 분이 벌어졌죠. 네. 생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네. 이성균 배우가 오늘 지금 네. 하늘로 가셨다는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예. 많은 분들이 이미 SNS 등에다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약과의 전쟁에 예. 초래한 결과 아니냐.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예.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기들한테 오는 화살을 네.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하. 이렇게 노태우가 예전에 범죄와의 범죄와의 전쟁을 전쟁. 벌리면서 공안 정국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이것을 노래를 불렀어요. 윤석열과 네. 한동훈이 계속. 네네. 근데 큰 성과가 없었고요. 사실상 이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지들 천안부터 털었어야죠. 예. 마약 사범인데 네. 검사 천안들이 지금 마약 사건으로 지금 떠들썩한데 예. 조사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참 진짜 끔찍하던데 그 뉴스만 봐도 네. 행태나 그렇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일반 사범들을 잡아서는 예. 시선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그 뭐 잡범들 마약 먹었다 저기 어디 예예. 우리 동네인데요, 봉천동. 네. 어디 뒷골목에서 마약한 놈 잡았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뉴스가 안 돼요. 예. 시선을 끌 수가 없어요. 네. 유명한 사람들을 찍어야 됩니다. 예. 배우 같은 네. 연예인. 그래서 타겟으로 된 분이 이제 이선균 씨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네. 뭐 문제는 이거죠. 은밀히 조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약 문제가 있었으면 예. 언론에다 대고 조리돌림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예. 그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죠.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그걸 당하셔서 그렇죠. 퇴원을 하신 거고 견디기 어려웠죠.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네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저는 현 정권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상당하다, 네.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그런 정말 계좌까지 털고 네. 마약 검사까지 하는 네. 참 이게 사람을 두 번 정말 네. 학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성균 씨 그다음에 뭐 G드래곤 이런 네. 걸로 좀 분위기를 또 전환시키려고 맞습니다. 했으나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 그렇죠. 돌아가셔버리는. 네. 정말 이럴 때 한동훈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권을 그렇게 떠들던 그러니까요. 놈이. 게다가 사실 밝혀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놓고는 뭐 한동훈 좀 이번에 좀 참 제가 이 보면 황당한 게 늘 옷매무새를 탁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약간 그 폼이 있어요. 네. 딱 이렇게 옷매무새를 잡는. 나중에 그걸 한번 모아보십시오. 네.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있군요. 아니 뭐 이제 딴 건 아니고 옷에 신경 쓰는 사람인 건 확실하니까요.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이제 내일이 바로 김건희 특검이 네. 이제 자동 상정이 된다는 건데요. 저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윤석열이 막 몰려가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어떻게든 반격을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뭐 거기 이 심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공격을 해버리고 네. 나가 떨어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는 경우가 나왔죠. 또 이번에는 뭐 재판까지도 뒤집어버리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말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네. 당장 내일인데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 총선호 특검이랄지, 네. 그다음에 이제 특검이 이제 뭐 악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비틀어 보려고. 네, 네. 그 내용과 형식, 일정 이런 걸 막 비틀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윤상현이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신뢰 관계에 있기 때문에 6.29 선언 수준의 변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보수 세력 안에서 6.29 얘기가 나와요. 얼마 전에 그 촛불 집회에서 김민석 의원도 이게 6.29로 이거를 무마시켜 보려고 한다. 한동훈을 내세워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6.29 총선호 특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 없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6.29 선언의 본질은 네,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요구 중에서 하나를 들어준 거란 말이죠. 예. 그 당시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제 전두환 퇴진.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직선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큰 걸 하나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러면서 전국이 전환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네, 거거든요. 네. 직선제가 관철됐다는 것만으로도. 그럼 우리 손으로 다음에 전두환이 아직 안 물러났지만 네. 우리 손으로 뽑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정도가 돼야 사실은 6.29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총선호 특검이 무슨 6.29입니까? 6.29 선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퇴진이나 탄핵 정도는 돼야 네. 6.29 선언이라 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어렵다면 최소한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 정도가 돼야 네, 6.29 네. 선언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총선 이후로 미뤄서 살짝 김건희 특검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해 보려는 네, 이런 네. 잔꾀 정도일 뿐이다. 네. 6.29 정도까지도 안 된다. 그럼요,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네. 만약에 진짜 6.29가 나온다면 이 정권에서 네네. 그러면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윤석열 탄핵을 하든 네. 아니면은 뭐 전격적으로 뭐 김건희가 감옥에 가시든 네. 한동훈이 가발을 벗든 뭐 이 정도 급이 해야 이게 네. 6.29 선언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총선호 특검은 뭐 지금 하나만 한 얘기죠. 이거는. 예. 근데 이제 이거 갖고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경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진짜로 윤석열이 경로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네네. 화면 같은 거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짜 경로한 건지 네네. 경로한 척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전원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진짜로 경로했다면 김건희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 니네가 감히 총선 전이든 후든 특검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보다 김건희 공격하는 게 더 화가 나고 무서운 네, 일이잖아요. 네, 무서운 일이다. 네,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노예가 주인을 공격하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예. 막 난리를 치죠. 우리 주인님을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윤석열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사실 김건희에 대한 공격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진짜로 경로했다면 감히 니네들이 김건희를 쳐?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제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게 가짜다.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짜고 치는 고돌이다. 네네. 그렇게 본다면 고돌 짜고 치는 고돌이 좋네요. 네. 그렇다면 총선의 특검을 주장하는 한동훈이 대단한 어떤 결심이라도 하고 윤석열과 충돌하는 것처럼 연출해서 네.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네네. 야 저것만 해도 한동훈이 정말 많이 노력하는 거야. 자기들로 봤을 때는 6.29로 생각한 거군요, 이거를. 그렇죠. 자기들이 봤을 때는. 6.29 같은 거야 이거. 이 정도면 진짜 엄청 양보한 건데? 그리고 이거라도 빨리 한동훈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너희가 네. 총선의 특검 받아들여. 이렇게 하기 위한 쇼일 수 있다. 네. 이런 겁니다. 뭐 이제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네. 현재로서는 저는 오히려 후자 쪽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싶어요. 뭐 위장 경로다. 네, 위장 경로.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공격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거든요. 네. 지금 좀 일러요. 아하. 윤석열을 공격하려면 네. 주인이 바뀌었을 때만 공격할 수 있는데 아직 새 주인을 완벽하게 만나지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6.29까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을 전격 수용하겠다. 그렇죠. 그 정도 이렇게 얘기를 나와야죠. 하고 지금 이제 뭐 윤석열은 탈당하라.
뭐 이런 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 나와야죠. 아직 그 정도는 안 돼요. 한동훈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네. 6.29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 탈당 얘기는 지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봐도 탈당을 해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쟤네들 입장에서는. 네. 탈당을 해놓으면 이게 그 특검법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 네.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국힘당에서 뭐 추천하는 식으로 네. 특검을 수용하되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런 짱구도 굴리겠지만 네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탈당하라고 그러면요. 탈당하라 그러면. 네. 네. 아무튼간에 지금 이제 6.29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은 87년에 6.29만큼 사실 그것도 속인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이구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네. 예. 그래도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네네네. 직선제는 들어준 거예요. 예. 그다음 수원이하고 수원. 네네. 지금 수원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김건희 특검이 우리 수원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탄핵이죠. 김건희 특검은 그냥 중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탄핵이거든요. 예. 그럼 그거에 비스무리한 걸 들어줘야죠. 그래야 뭐 6.29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결국 이제 선생님 이걸 이제 87년에 6.29를 봐도 그렇고 지금의 이제 이런 얘네들의 그런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우는 거랄지 뭐 소위 뭐 6.29 선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확실히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뜨거운 투쟁과 여론 여기에 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의식하고 간에. 있는 거죠. 네.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위험하다고 본 거죠 지금요. 네. 네, 문제는 이제 6.29 선언이 속이고 선언으로 끝난 그 당시 상황과 다르게 네. 지금은 이걸 어쨌든 간에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한테 뭐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뭐 예를 뭐 케이크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네. 얘네들이 지금 사탕 하나를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안 돼요. 6.29처럼. 6.29는 정말로 바랬던 것 중에 하나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 넘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 특검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얘들이 네. 내가 볼 땐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런 거.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뭐 쟤네들이 자꾸 사설에서 막 코치를 막 해요. 네. 그래서 뭐 동아일보에서도 뭐 특별감찰관 관련해 가지고 임명을 빨리 해라. 네.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 주변에 리스크가 커지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거든요. 좀 불안한가 봐요. 그러니까 네. 6.29 정도 하지 않으면 네.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게 좀 있나 봐요.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보수층에. 네. 좀 전반적으로 중앙일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거랑은 약간 다르지만요. 네. 근데 방통위원장 관련해 가지고 약간 좀 이제 제재를 거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네네. 거의 지금 방향을 굳힌 것 같습니다. 이거 윤석열을 거세하든가 거세.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이제 네. 조중동 입장에서는 좀 아예 한동훈이 그냥 6.29처럼 세게 특검 그냥 받고 윤석열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나가라 그냥. 그랬으면 좋죠. 이렇게 좀 하기를 바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네. 중도층까지도 좀 얻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못하는 거네. 이준석도 그걸 한동훈한테 요구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준석이 뭐더라 이준석이. 네, 이준석이 계속 거리더라. 그게 황당하더라고요.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이 빅픽처 쪽에서는 큰 그림 쪽에서는 네네네. 한동훈이 윤석열과 결별하길 바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직 그 정도의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지금 한동훈 답답한 거죠. 그러면 얘들이 한동훈을 막 갈 수도 없어요.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막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결별을 안 했는데 지지할 수도 없는 아하. 그런 애매한 입장에서 이런 뭐랄까요 윤석열을 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네,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네. 예, 방향타를. 그렇다고 동훈아 봐야죠. 이렇게 가야 돼, 바보야. 네. 근데 동훈이 아직 결심을 못했군요. 결심 못한 것 같습니다. 누가 내 뚜껑을 마음껏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신가? 그렇죠. 그걸 결심했다면 아주 강력한 결별 선언이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네, 아니다. 안 나왔죠.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도 인상 깊었던 게 지난주에 이게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와 윤석열과 한동훈 관계 좀 다르다. 네, 그땐 진짜로. 동업자 관계였다면 맞습니다. 이건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동훈이 그런 결심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그럼 쟤네들은 기득권 쪽에서는 빅피처 쪽에서는 6.29 정도로 나가야 된다라고 한 건데 한동훈이 아직 그걸 결심을 못한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한동훈을 아마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압박도 하면서 네네네. 뒤로는 네. 힘을 실어주려고 할 겁니다. 자, 네가 이제 윤석열을 치고 배신해도 예. 우리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지 말고 나가. 걱정하지 말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직 이제 결심을 못했고 결국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탄핵 여론을 밀리면서 또 특검 여론에 밀리면서 이 상황이 온 건데요. 거기서 네. 이제 어떻게든 발버둥 쳐보려고 하지만 네. 잘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강력한 탄핵 투쟁과 이 민주당의 투쟁 이런 게 네.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넘어가서 이제 이준석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이제 오늘 탈당을 선언하고
뭐 창당에 들어가면 200명 정도 발기인 명단을 준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뭐 같이 합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싹 바로 그냥 저 합류할게요 이런 분위기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안 나오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이원주 의원도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쪽에 네. 하는 말이 약간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이준석 신당 결국 나중에 한동훈이랑 합칠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건 아닌데 나는 진짜 윤석열이 싫은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지금 한마디로 아까도 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힘을 잘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인간들은 이렇게 하면 뭔가 아하. 중도층이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잘 안 움직이는 거죠. 네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 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아. 다들. 네. 그리고 뭐 합류를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배후에서 맹렬한 어떤 네네. 정치 공작 같은 걸 할 수도 있죠. 도와주려고. 네. 왜냐면 두 개 살아야 자기들 그림이 완성되니까.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초기에는 어쨌든 지금 예상만큼 안 되고 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내일 아주 그 한국의 정치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12월 달이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 지금. 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투쟁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낙연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손 후퇴 여러 번 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사법 리스트가 많은데 리스크가 높은데 일주일에 이틀 혹은 사흘 재판정에 가야 되는 형편 아니냐. 이손 후퇴하거나 통합형 비대위 꾸려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은요. 예. 재판정에 하루도 안 갔지만 네. 일을 안 했어요. 뭐 일 많이 했나요? 네. 총리나 당대표 왔던 시절에 뭐 재판정 갈 일은 없었지만 네. 일을 안 하는 걸로 유명했죠.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네. 뭐 나쁜 일은 했죠. 네. 개혁과 관련된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은 일단 네. 재판정에 가더라도 할 일 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판정에 안 가도 아무 일 안 하는 놈이 있어요. 네네. 이낙연은 후자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너는 재판정 별 안 갔지만 한 게 뭐 있냐. 그런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낙연이 지금 하는 얘기는 딱 하나죠. 그냥 그런 걸 자꾸 걸고 들어서 치사하게 빨리 넘겨라 좀 민주당을 나한테. 네. 당권을 넘기든 공천권을 넘기든 넘겨라. 공천권 달라는 거겠죠. 때를 쓰는 겁니다. 네네. 그게 뭐 지금 나가겠다고 거의 나갈 분위기처럼 했는데 네. 결국 그 오더가 좀 바뀐 모양이에요. 안에서 조금 더 분탕기를 좀 해야 되겠어. 이렇게 바뀐 것인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따라 나오겠다는 놈이 없어가지고 너무 예상보다. 그런 것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저주저하는 것일 수도 네네. 있고요. 어쨌든. 이 3당 3지대라고 하는 것에 공허함, 한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도 회자가 되니까 옛날보다 미국의 힘이 또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막 한국을 주무를 정도로 강하지도 않아요. 이 열표 미국이 이제 확실히 힘이 떨어지게 힘이 많이 떨어졌군요. 떨어진 거죠. 옛날 같으면 뭐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네네. 움직이는 게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만나도 네. 야 이 싫어 뭐 이런 놈도 있을 수 있고 뭐 보니까 니네들이 뭐 안 도와줄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마음대로 잘 안 주물러지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골드버그가 요즘 골치 아프겠군요. 네, 미 네, 대사가 네, 네. 이 공작 전문인데 그렇죠. 이 뜻대로 잘 안 되네. 공작 치는데 자꾸 버그가 나와 막 이런. 내가 황금 버그인가 골드버그인가.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볼리비아에서가 쫓겨나갔잖아요. 쫓겨났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지금 미국의 그 뭐라 그럴까 처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쫓겨나는 게 어딨어요. 네, 그냥 갔다가 그냥 박아버리는데. 네.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들통나고 쫓겨나고 이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지금 열표 미국이 네. 잘 안 되네요. 옛날 같은 위세가 없고 네. 옛날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죠. 10표 미국과 29표 한국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네네. 국민들이 뭐 맹목적으로 네. 숙미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네네. 옛날은 뭐 미국이면 뭐 하늘같이 받들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바대로 네. 잘 따라다녔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과거에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 민주 시민들도 다 미국의 정체를 알고 네네. 특히 윤석열이 결정적 역할을 했죠. 그래서 미국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예. 미국에 맞서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하고 네. 뭐 정치인들도 그 의식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작이 마음대로 자기들 뜻하는 대로 원하는 잘 되진 만큼 않는군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빅피처에 소름이 있겠습니다. 네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이 정도 하면 다 그냥 쓰러졌는데. 나 기침만 하면 다 이제 그러니까요. 착 정리됐는데. 아, 옛날 생각하고 예.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1시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싸대기 진행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12월 말에 신나는 소식들이 여러분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소식들은 우리 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식이고요. 또 앞으로도 국민들의 투쟁으로 더 신나는 소식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나라엔 대통령을 찾을 수 없네. 그 대신에 술통령 뒤통령 있네. 맨날 술 처먹고 지각하는 술통령, 뒤통수만 찍힌 뒤통령. 근데 난데없이 자칭 대통령 있네. 명품 받고 가래 뱉고 자리 내주네. 돋보이고 싶어 미친 범죄자 있네. 고속도로 태워들이세.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탄핵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디올킴도 당장에 구속. 이 나라엔 대통령을 찾을 수 없네. 그 대신에 술통령 뒤통령 있네. 맨날 술 처먹고 지각하는 술통령, 뒤통수만 찍힌 뒤통령. 근데 난데없이 자칭 대통령 있네. 명품 받고 가래 뱉고 자리 내주네. 돋보이고 싶어 미친 범죄자 있네. 고속도로 태워들이세. 해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지. 탄핵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디올킴도 당장에 구속. 탄핵사유 넘쳐나는 뒤통령 탄핵. 디올킴도 당장에 구속. 디올킴도 당장에 구속.